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은밀한 네트워크 스캐닝. 이게 뭐냐면 해커들이 어떻게 들키지 않고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는지 그 뒤에 숨겨진 정말 기발한 논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시작해보죠. 보통 네트워크 스캔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마치 경보음을 울리면서 들어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리 하나 안 내고 열려있는 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네트워크를 쓱 훑어보는 거죠. 과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 둘의 전략 차이는 정말 명확하죠? 일반 스캔은 그냥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여기 누구 있어요? 하고 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들키기 쉽죠. 하지만 스텔스 스캔은 정반대입니다.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는 거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고요함, 바로 그 침묵송에서 답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응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응답이 없는 상황을 아주 영리하게 해석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스텔스 스캐닝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기발하고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전략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영 매핑이라는 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인터넷 통신의 거의 법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RFC 793이라는 규칙집이 있는데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원래 이 규칙에 따르면 열려있는 포트는 좀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신호가 오면 그냥 무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굳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해커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겁니다. 그 침묵을 이 포트는 열려있구나 하는 신호로 읽어버리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논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만약에 상대방 시스템에서 RST 패킷, 그러니까 연결 초기화 신호가 돌아온다? 그럼 이건 이 문은 닫혔습니다 라는 확실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만약 아무런 응답이 없다, 즉 침묵이 흐른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포트가 활짝 열려 있어서 우리 신호를 그냥 무시했거나 아니면 그 앞에 있던 방화벽이 우리 신호를 그냥 싹둑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ICMP 오류가 뜬다는 건 방화벽 같은 녀석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딜 들어와 하고 막았었다는 뜻이고요. 자, 그럼 이 영 매핑이라는 기가 막힌 논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쓰일까요? 이 기본 원리를 가지고 만든 세 가지 구체적인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이 이 승부수의 약간씩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캔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정상적인 연결 요청인 척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좀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패킷을 보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널 스캔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텅 빈 패킷, 아무런 신호도 없는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내용 없는 빈 편지를 보내는 거랑 비슷해요. 문이 닫혀 있으면 수침불명이라고 딱지가 붙어서 편지가 돌아오겠죠? 그게 바로 RST 패킷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떨까요? 그냥 그 빈 편지를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거죠. 방어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통신도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딱 좋은 거죠. 다음은 핀 스캔인데 이건 한술 더 뜹니다. 핀이라는 신호는 원래 대화를 다 끝내고 이제 그만 끊자고 할 때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화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뜬금없이 보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얘기했다고 끝내자는 거지? 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린 포트는 그냥 무시하고 닫힌 포트만 뭔 소리야? 하면서 RST 패킷을 보냅니다. 당연히 로그에도 잘 안 남아서 탐지하기가 정말 까다롭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이름의 스캔이 있어요. 바로 엑스마스, 크리스마스 스캔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요. 패킷에다가 이것저것 여러 신호를 한꺼번에 다 켜서 보내거든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를 반짝반짝 켠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작동 원리는 앞에서 본 널이나 FIN 스캔하고 똑같습니다. 닫힌 포트는 RST를 보내고 열린 포트는 침묵하죠. 근데 이게 가끔 오래된 방화벽 같은 걸 뚫는 데는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리한 전략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주 흔하게 쓰이는 몇몇 시스템들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일종의 반격인 셈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닉스 계열 시스템들은 규칙을 아주 잘 지켜서 이상한 패킷이 오면 열린 포트는 조용히 무시를 하거든요. 근데 윈도우나 시스코 장비들은 완전 다릅니다. 얘네들은 RFC 규칙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포트가 열려있든 닫혀있든 이상한 패킷이 오면 무조건 꺼져
하고 RST 패킷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침묵은 긍정이다라는 영 매핑 트릭이 전혀 먹히질 않는 거죠. 모든 문에서 똑같이 닫혔다는 대답만 돌아오니까 뭐가 진짜 열린 문인지 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작전이 이렇게 막혀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해커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목표를 바꿉니다. 좋아. 그럼 문을 직접 찾는 건 포기하고 저 문을 지키는 경비 시스템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부터 파악하자. 이렇게요. 이제는 포트가 아니라 방화벽의 뇌구조를 들여다보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무가 생긴 겁니다. 포트는 일단 잊어. 방화벽부터 알아내자. 바로 이럴 때 쓰는 기술이 ACK 스캔입니다. 이 스캔의 목적은 열린 포트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방화벽이 어떤 종류의 방화벽인지 그 규칙을 파악하는 게 진짜 목적인 거죠. ACK 스캔은 어떻게 방화벽을 파악하냐면요. 이 방화벽이 똑똑한 녀석인지 아니면 좀 멍청한 녀석인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똑똑한 상태 보존형 방화벽은 모든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뜬금없는 ACK 패킷이 오면 이거 수상한데? 하고 그냥 버려버리죠.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좀 단순한 상태 비보존형 방화벽은 이걸 그냥 통과시켜요. 그럼 패킷이 호스트에 도착하고 호스트가 이게 뭐야 하면서 RST 패킷을 보내오죠. 그러니까 RST가 돌아오면 아, 방화벽이 필터링을 안 했구나. 아무 응답이 없으면 아, 똑똑한 방화벽이 막았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방화벽이 이 단순한 상태 비보존형이라는 걸 알아냈다? 이건 공격자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수확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내부 네트워크를 파고들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방화벽이 이런 스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교묘한 속임수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방법이 다 막혔을 때 특정 시스템의 허점을 찌르는 아주 정교한 기술입니다. 바로 TCP 윈도우 스캔이라는 건데요. 아까 규칙을 안 지켜서 우리를 애먹였던 바로 그 시스템들 있죠. 그 시스템들의 아주 사소한 허점을 역으로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방법은 이래요. 일단 ACK 스캔처럼 똑같이 ACK 패킷을 보냅니다. 그럼 상대는 또 RST 패킷을 돌려주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RST 패킷 안에 적혀있는 윈도우 크기라는 작은 숫자 값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에 열린 문인지 닫힌 문인지 알려주는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이 윈도우 크기 값이 0이면 포트가 닫혀 있다는 뜻이고요. 0보다 큰 양수값이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아까는 모든 문에서 똑같은 대답만 나와서 좌절했었는데 이제는 그 대답 속에 숨겨진 작은 숫자를 보고 정답을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막혔던 길을 여는 또 다른 열쇠를 찾아낸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커들이 사용하는 여러 교묘한 수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런 공격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더 튼튼하고 더 똑똑한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상대방의 패를 읽었으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볼 문제겠죠.